살면서 범죄자를 제일 가까이에서 마주했던 일. 안녕하세요. 공포괴담입니다. 오늘은 집안에 강도가 들어오려고 했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몇 년 전 이야기입니다. 우리 남편은 트럭 운전수라 한 달에 반 정도는 집을 비웁니다. 그 무렵 큰딸이 태어나고 얼마 되지 않았을 때라 저는 육아와 가사에 치여서 하루하루가 매우 지쳐있는 상태였습니다. 조금 노이로제 비슷한 상태가 되어 여러모로 초조해하고 있었죠. 그 무렵 살던 집은 3룸의 낡은 아파트였는데 층간소음도 심한 탓에 그것 또한 수면 부족의 원인 중에 하나였습니다. 방음이 되지 않다 보니 딸이 울면 이웃 사람들이 불평할 때도 찾아서 밤에 아이가 울면 그대로 밖으로 나가서 한참을 어르다 들어오곤 했지요. 그런 어느 날 그날따라서 딸이 심하게 보챘습니다. 새벽 1시 무렵이었지만 저는 아파트를 나와 어두운 골목에서 딸을 안고 어르고 있었습니다. 30분 정도 지나자 딸은 울음을 그치고 잠이 들어서 방으로 돌아왔지요. 아기를 침실 안쪽 침대에 누이고 저는 지쳐서 거실 의자에 앉았습니다. 피로 외로움이 몰려와서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불도 켜지 않고 우유를 따른 잔을 손에 들고 그저 멀리서 트럭이 지나가는 소리를 들으면서 가로등 불빛만 비치는 어두운 방 안에서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디선가 끼익끼익하고 금속을 마찰시키는 것 같은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처음에는 신경도 쓰지 않았습니다. 큰 길에서 들려오는 자동차 소리에 섞인 잡음 같은 걸로만 여겼지요. 하지만 소리는 계속 들려왔습니다. 혹시 쥐나 벌레가 있는 건가 싶어서 고개를 돌려서 소리가 나는 쪽을 보았습니다. 소리는 아무래도 금방 제가 들어왔던 현관문에서 들려오는 것 같았습니다. 뭘까 싶었지만 일어날 기력도 없어서 그냥 문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끼익끼익하는 소리가 잠시 이어지더니 현관 자물쇠가 서서히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강도라고 생각이 들었고 아까 제가 집으로 들어오는 것을 본 것인지도 모릅니다. 아기와 나 둘만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걸지도 모릅니다. 심장이 미친 듯 뛰기 시작했습니다. 손에 든 잔에서 우유가 넘쳐 흐를 만큼 손이 벌벌 떨렸습니다. 목소리조차 나오지 않고 그저 천천히 돌아가는 자물쇠를 보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뭐라도 해야 한다는 초조한 마음과는 달리 지친 몸은 움직이질 않고 멍하니 돌아가는 자물쇠를 바라보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던 도중에 철컥하고 소리가 나고 자물쇠가 완전히 수평으로 돌아섰습니다. 당황해 시선을 돌려 체인 쪽을 보자 다행히 체인은 걸려 있었습니다. 저는 겨우 숨을 내쉬었습니다. 지금 일어나 불을 켜면 놀라 도망갈지도 모른다고 그렇게 생각했지만 어찌된 일인지 몸은 굳어 일어서지도 못하고 그저 벌벌 떨면서 문만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러자 손잡이가 서서히 돌아가고 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바깥 등불이 어두운 방에 가늘게 비춰서 들어옵니다. 과호흡 때문에 흐트러진 숨을 입을 눌러 참으며 덜덜 떨리는 몸을 움켜안고서는 제발 체인이 걸려있는 것을 알아차리기만을 빌었습니다. 문은 천천히 열리다가 체인 때문에 멈췄습니다. 부탁이니까 돌아가 주세요. 여기 들어와도 돈이 될 건 아무것도 없어요. 나는 마음속으로 얼굴 모를 침입자에게 애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그 소원을 듣기라도 한 듯 팽팽한 체인을 확인하고 문이 서서히 닫혔습니다. 지금이다. 달려가서 빨리 문을 잠궈야 한다. 라고 생각을 했고 굳어버린 하반신을 들어올리려고 테이블에 팔꿈치를 올렸습니다. 하지만 문이 갑자기 또 열렸습니다. 포기하지 않았구나. 저는 가벼운 절망을 느끼며 여전히 굳어있는 채로 문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열린 문 틈새로 둔하게 빛나는 큰 펜치 같은 게 들어옵니다. 이러다가는 죽는다. 그래, 아이를 지켜야지. 설령 나는 죽는다 하더라도 우리 딸만은 어떻게든. 저는 속에 쌓인 두려움과 평소 억눌려 있던 감정을 해방하되 큰 소리로 소리쳤습니다.
나 자신은 어찌되든 상관없지만 딸만은 지켜야겠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아마 제대로 된 말도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와 동시에 우유가 든 잔을 문을 향해 힘껏 내던졌습니다. 잔은 우연히 팬츠에 부딪혀 깨졌고 우유가 사방에 흩날렸습니다. 팬츠는 밖에 있는 사람의 손에서 떨어진 듯했고 현관에 반쯤 고개를 들이민 채로 천천히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문 너머에서 누군가가 달려가는 소리와 함께 인기척은 서서히 사라졌습니다. 그 후에 저는 현관 안으로 들어와 있던 팬츠를 밖에 내던지고 문 손잡이를 잡은 채 벌벌 떨었습니다. 옆집 대학생이 내 고함 소리에 놀라서 상태를 보러 온 듯 했지만 놓지도 않고 돌아가는 모습이 문 틈새로 보였습니다. 설령 그가 노크를 했더라도 내겐 대답할 여유가 없었을 것입니다. 저는 깨진 잔의 다리가 베었는데도 그저 손잡이만 잡고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1시간은 그러고 있었을까요? 경정은 되찾을 수 없었지만 떨림은 좀 잦아들었습니다. 저는 혹시 범인이 돌아올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빈집털이 범이 들이칠 뻔했다고 신고하자 몇 분 지나지 않아서 사이렌이 울리고 경찰차가 나타났습니다. 저는 경찰관을 보자 눈물이 멈추지 않아 오열했습니다. 큰 소리를 내서 울면 아이가 불안해할까봐 소리도 내지 못한 채 그저 울었습니다. 벤치와 공구 몇 개가 문 밖에 그대로 남아 있었고 경찰 쪽에서는 증거 자료로 수거해 갔습니다. 이후에 그 자료가 도움이 되어 범인을 체포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범인은 빈집털이 상습범으로 전과가 많은 강도였다고 합니다. 영혼과 관련된 것은 아니지만 이게 제가 살면서 겪었던 가장 무서운 일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귀신보다 무서운 게 사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항상 문단속을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